네, 최근에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특히나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변동성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전일보다 12원 넘게 또 상승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점들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최근의 변동성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뽑아라라고 네. 하면 첫 번째는 외국인의 스윙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여기에 중심으로 이제 원화 매수, 달러를 팔면서 환율이 1,050원 부근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1월 중순 이후로 그런 분위기가 급 반전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주식 채권에 대한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였고요. 아무래도 환차익에 대한 그런 환차익을 고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다라고도 보여지고, 또 1,050원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이 수준에서 당국의 외환 규제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게 표출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한국 자산에 대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오히려 정반대로 돌출이 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1월 중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워낙 강세 재료가 지배를 하다가 이렇게 환율이 급 반등을 하면서 지금 시장 참가자들 포지션 자체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상승 재료나 하락 재료가 나올 때 모두 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변동성 확대 요인을 들자면은 소위 크로스 플레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달러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1월 중에 외환 시장은 유로화의 초강세, 엔화의 초약세 이런 큰 특징이 대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유로화 강세에 따른 유로를 사고 원화를 파는 거래, 혹은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 또 엔화를 팔고 원화를 사는 거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재돼서 존재를 하다 보니까, 또한 이제 유로화나 엔화가 과거의 원환율에 영향을 미쳤던 것과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시장 참여자들 방향성 설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크로스 플레이 등도 환율에 매우 높은 변동성을 제공해 준 그런 재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정정을 해드리겠는데, 앞서서 어제 12원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을 한 거고요. 아무튼 어제 달러 원은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최근에 전반적인 기조를 보자면은 약세 기조가 조금 둔화가 됐거든요. 네네. 이제는 둔화가 됐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떤 점들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2월 중으로 좀 국한시켜서 보자면, 일단 환율 하락 재료보다는 상승 재료가 다소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좀 추가적으로 원화 자산에 대한 차익 실현, 이제 일단 1달러가 됐다고는 보이지만 아직은 잔파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2월, 1, 2월 중엔 전통적으로 무역 흑자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뱅가드 관련 그런 달러 수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외환 수급상 달러 공급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수급적으로도 환율 하락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있고, 당국이 외환 규제 가능성 계속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부분과 북핵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환율은 1월 중순 이후의 상승 흐름을 더 이어가려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거래 범위를 설정을 하기에는 좀 원화 환율이 또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올라버렸고요. 이렇게 환율이 또 오르게 되면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원화 자산을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시기를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보시면은 RSI 기준으로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엄청난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다가 1월 말에는 다시 과매수권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 등 변동성 확대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120일 이평선이 1,097원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1,100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 감안하면 일단 1,100원 부근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을 작용을 하는 가운데, 시장이 1,100원 아래에서 양쪽 재료에 따라서 좀 스윙이 굉장히 큰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안에서 변동폭이 심화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앞서서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듯이 유럽발 악재가 나오면서 유로화가 좀 초강세 기조가 어제 하루는 꺾이긴 했지만 최근에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왔거든요. 달러화 대비해서 이렇게 다른 주요 통화들은 최근에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유로화 초강세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물꼬를 튼 거는 22가 1월 달에 예상보다 좀 매파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거의 안 하면서 그런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게 가장 컸고요. 또 실물적으로는 유로 자산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로존 내에서뿐만 아니라 대역 외에서도 유로존으로 유입되는 그런 자금들이 많았던 거. 그래서 혹시 한국 주식을 팔고 예를 들어서 유럽 채권을 산다든지 이런 흐름도 좀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을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유로화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 유로엔 같은 경우는 지금 훨씬 그 상승세가 더 가파릅니다. 엔화 약세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1.37달러 부근에서는 좀 추가적인 상승에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 언급된 뭐 스페인의 문제랄지 2월에 이탈리아 총선이 예정돼 있는 거, 그다음 국채 만기가 많이 도래돼 있다라는 부분에다가 또 유로존 내에서도 독일은 괜찮지만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유로화 강세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1.37달러를 좀 강한 저항선으로 한 채 앞으로 좀 등락을 할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화, 이 엔화 약세가 다소 주춤하다가 최근에는 다소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앞으로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상반기 전체로 보면은 상반기 내내 좀 엔화 약세 압력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범위를 2월 달러로 좁히게 되면은 전 엔화 역시 달러엔 기준으로 과매수의 부담이 좀 너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과매수 그런 부분과 또 양적 완화에 대한 지표 부분이 지금 상당히 단기적으로 많이 가격에 반영돼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일단 90엔대에서 좀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는 건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상반기 혹은 올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역시 BOJ가 올해 사야 되는 자산 매입 규모가 사상 최대입니다. 작년에 25조를 샀는데 올해 36조를 더 살 것으로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특히 상반기에 엔화 약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외환 시장 이슈에 대해서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